갑자기 수출 기업이 초비상이다. 이거는 아니죠. 예. 수출하면 손해난다.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개월 사이에 무려 113.9%나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오르죠. 충격적으로 오릅니다. 전체적으로도 보시면요. 지난 9월 29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886.85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 5일에 1896.65입니다. 113.9%. 야,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오르기를 거의 말입니다. 19.8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19.8이 되어 있는데요. 19.8은 아니고 19.8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야, 이대로 가면 지금 2020년 11월 27일이 2048.27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비슷해져 갈 가능성 굉장히 높죠.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높으면요. 컨테이너로 뭐 20피트든 40피트든 수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을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요.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이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돌아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돌아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류비가 아마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결국은요.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에즈 운하로 만약에 가다가 이게 공격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받았다고 치면 분명히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러면 그때 보험을 가입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보험 가입해놓은 게 또 많이 들어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15,600km입니다. 그런데 희망봉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21,700km예요. 기본적으로 5,000km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당연한데 올라가는 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죠. 너무 가파르게. 12월 29일에 1759.57까지 올라가더니 1월 5일에는 1896.65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니까 비용들이 다 올라갑니다. 비용들이. 당장 한국의 HMM 컨테이너 20피트 한 개당 1,500달러를 더 비용을 인상시켰습니다. MSC라고 스위스에 있는 이 해운회사입니다. 노선별로 30에서 40%의 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회사거든요. 성수기 활동료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렇게까지 올리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사나.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수출하는 기업들 지금 어렵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주 52시간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운임까지 오르면 과연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기업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안 그래도 무역 적자가 작년에 심각했거든요. 상반기에. 하반기는 그래도 불황형 흑자라든가 아니면 불황을 탈출하면서 흑자를 내면서
전체적으로는요 99억 7,200만 달러의 적자를 내는데 그쳤어요. 올해는 이게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홍해발 문제가 더 커지면 저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출 기업이 수출은 하는데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면 그게 결국은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고요. 전체적인 무역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또 한 번의 상황이 나빠지는 거. 2024년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2022년에 447억 8,500만 달러의 적자, 사상 최대입니다. 이런 적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적자예요. 그런데 그런 적자가 나지는 않겠지만 2023년 100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2024년에는 흑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내수가 나쁜 상태라서요. 수출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준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나빠지면 그 충격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기업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더 나빠질까 저는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경제라는 게 이렇습니다. 복병이 여기저기 참 많아요. 대한민국처럼 수출 중심 국가는요. 내수 중심 국가가 아니잖아요. 수출 중심 국가는 이렇게 세계적인 복병에 항상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제를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의 어떤 격변의 정세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저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또 나빠질까 두려워합니다.